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원 주임과 함께 해야 하는 여미남 시간인데요. 오늘 11월 25일 금요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이 추수감사절 휴장이라서요. 우리 남궁재원 주임하고 최일호 상무는 오늘 쉬도록 했습니다. 대신에 또 다른 우리 미남 2명을 데리고 나왔고요. 네. 중국 시장을 오늘 분석을 해줄 왕정 차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국내 시장 매일 아침마다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방송에 올리지는 않지만 매일 아침 국내 시장을 또 분석해주는 오숙 주임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중국 시장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어제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 그리고 일부 지역 라다운 영향으로 상하이 지수는 마이너스 0.25% 좀 하락하고요. 반면 흥승테크 지수는 플러스 0.79%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화학, AI, 바이오 등 업종이 강세표였고 토목, 감축, IT, 음식료 등 업종이 약세표였습니다. 유동성 공급 증가 그리고 부동산 지원 정책 확대의 영향으로 부동산 업종 및 화학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요. 반면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라다운 영향으로 리오프닝 관련 좀 조정받았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일부 지역 라다운이 개회대로 해제될 수 있고 그리고 이외에 상하이 디즈니 오늘부터 재개방할 예정이고요. 아마 리오프닝 관련주는 오늘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은 12.45 정도 순매수하고요.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도 외국인 이틀 연속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지금 전일 동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서머리를 좀 해보면요. 3개월 동안 상해 지수가 마이너스 5.7% 빠졌고요. 선전 지수가 마이너스 12%, 그리고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도 하시는 항생테크 지수 ETF도 많이 하시잖아요. 항생테크 지수는 3개월 동안 마이너스 13.5%. 이거 들어보시면 최근에 미국 시장이라든지 우리 시장이 반등의 기미를 보였던 것과 달리 3개월 동안의 수익이 좀 부진하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연초 이후로도 보시면 연초 이후로도 지금 상해 지수는 마이너스 15%인데 선전 지수 마이너스 26%, 그리고 CSI 300도 마이너스 24%, 항생테크는 마이너스 36% 이렇게 하락을 보이면서 지금 코리아 코스피, 한국의 코스피도 지금 마이너스 20% 하락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4,800에서 3,500까지 빠졌다가 지금 4,000선을 살짝 넘겨놨었잖아요. 그래서 다 10% 하락 안쪽으로 YTD 기준으로 올라오고, 특히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플러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0% 전후에 그런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이렇게 수익률이 좀 최근에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락다운 때문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좀 심각하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최근 중국 시장의 좀 약세 원인을 뭘로 보십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은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첫 번째는 라다운 이슈도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 이슈도 있고요. 네. 부동산은 바로 비중 좀 크니까 약간 경기적으로 충격받을 수 있고요. 다만 부동산 지원책을 계속 쓰고 있고, 네. 그래서 부동산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있고요. 네. 근데 라다운 바로 코로나 있잖아요. 네. 코로나 문제가 지금 오늘 이번 달 들어와서 더 심해지고 있고요. 네. 다만 지난 이번 달 초 그때는 거의 완화 정책 발표하고요. 그때 시장은 반등하고, 그렇죠. 맨 밑에 홍콩 대표 종목주가 변동적으로 보시면 한 달 기준으로 하면은 텐센트 거의 20% 올라가고요. 맨 밑으로 보면 염차이나, 신즈차이나, 캐럿이 레저 이런 카지노 음식점 대표적인 업체이고요. 네. 그냥 한 달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12%, 20%, 8.6% 좀 올라가고요. 야간 코로나 완화되면은 주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한 달 기준으로도 보니까 좀
디커플링, 예, 차별화가 되고 있고요. 이 샤오펑 같은 이제 전기차는 한 달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10%, 특히나 3개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66%, 예, 이렇게 보이면서 전기차 섹터 자체가 BYD도 마이너스 35%, 리오나 니오도 41%, 44% 지금 마이너스를 그렇게 보이는 반면에 중국 면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 기준으로 플러스 9%를 보이고 있고, 스믹 반도체가 보니까 플러스 11%예요. 예,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텐센트 말씀하셨던 텐센트 알리바바 3개월 기준으로 다 10%대 이제 좀 하락을 보이면서 확실하게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중국 낭방항공 그리고 국제항공 이런 쪽도 보니까 6개월 기준으로는 다 플러스예요. 다 플러스고, 연초 이후로도 지금 중국 시장에서 플러스를 내고 있는 게 중국 면세 그리고 시트립, 중국 최대 여행사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시트립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9.4%, 국제항공도 플러스 0.9%, 얌차이나도 플러스 5.7% 이런 거 보면 리오프닝 그 코로나에 대한 방역은 올 3월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계속 또 방역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리오프닝 쪽이 주가는 좋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부동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중국 지금 대형은행 부동산 업체에 123조 원 대출 지원 확대했다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어제 그 중국 공사는 완科集团,经济集团 이런 대형 부동산 업체 개발사에 네. 6,550억 원 정도 대출 자금 지원했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하면은 올해 들어서 총 1.3조 원 정도가 대출 자금 지원하고요. 1.3조 위안이면 250조 우리나라 돈으로 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외에는 정부가 또 부동산 인도 보장하기 위해서 약 2천억 원 정도, 약 40조 정도 태별 대차 자금 제공하고 민영 기업 그 주식 발행도 허용할 것이라는 그 언급했어요. 어제. 이거는 그리고 그 어제는 지주를 인하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부동산 보양 정책 영향으로 아마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고요. 지금 그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는 거의 4.34% 정도 되고 그 뭐 평균적으로 4.34 정도 나오고요. 그 뭐 거의 2,3,4 4% 이하 정도도 떨어졌어요. 이번에 그 지준들 인하하면 아마 이 부분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예. 지금 그림 1에 나오는 금리가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 추이인데 지금 4.3%까지 떨어졌는데 과거에 보니까 2009년, 10년, 11년 요때 당시에 이제 7.5% 정도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때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도 중국의 성장률이 뭐 14% 정도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성장률이 높고 뭐 얼마 전까지 항상 6% 성장이었잖아요. 최소. 맞습니다. 네, 그때 시절에는 7.5% 뭐 그때랑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가 4.3이면 그래 높지 않고 좀 괜찮은 수준이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이 정도면 이 정도 4.3%에 돈 빌려서 부동산 사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서 부동산 중국의 뭐 아파트 단지 예, 입주도 안 한 새 아파트들을 그 폭파시키는 장면도 막 보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서 어우 중국이 되게 지금 부동산이 안 좋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부동산 자금 조달, 토지 구매, 착공 면적, 증가율 추이 이렇게 그림 2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거 부동산 핵심 포인트는 자금 조달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착공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 완공해도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특히는 그 그림 2번을 보시면 신규 주택 착공 면적은 동의 대비 거의 50% 동의 대비로 빠졌어요. 이 부분. 그리고 이거는 바로 그 부동산 자금 대출 조달을 못해서 그렇게 빠졌고요. 혹시나 지금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계속 돈도 주고 있고
그래서 이거 부동산 업체들이 아마 그 착공 면적을 빠르게 그거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회복되면은 약간 화학에 대한 수요가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화학 제품. 업종, 화학 제품에 네, 네. 그렇겠네요. 네. 지금 이 초록색 선이 신규 주택 착공 면적인데 네. 지금 이 정도까지 떨어진 게 마이너스 지금 한 40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코로나 때 이 정도까지 빠졌었고 네. 그 전에는 이렇게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네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도 지금 신저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토지 구매 면적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부동산 업자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나 어떤 새로운 신도시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매해서 하는 거니까 네. 이 토지 구매하는 것도 지금 역대 최저로 확 떨어졌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 토지 구매 그쪽은 바로 그 지방정부 재정 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이거 부동산 업체들이 그 토지 구매하지 않으면은 지방정부 재정 계속 악화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사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고요. 그래요? 네, 이제는 그냥 순수화로 그냥 계속 좋아지면 아마 지방정부의 토지도 계속 구매할 수 있고 그 지방정부가 재정 상황도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표만 보면 중국의 부동산이 역대 최저로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2003년, 4년, 5년, 6년, 7년 그때 이제 거의 뭐 중국의 인프라 사이클이 시작됐고 상당히 경기가 좋았을 때인데 이때도 보니까 토지 구매 면적은 2007년 초까지 그냥 좀 밀렸었네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큰 폭으로 위축이 됐다가 다시 2009년 말부터 살아나는 모습이었고 2012부터 15년까지 16년 초까지 중국의 PPI가 마이너스 구간이었었잖아요. 네. 이때도 보니까 토지 면적, 구매 면적이 마이너스 역성장이었고 신규 주택 착공도 마이너스 영역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 차트는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근데 우리 왕 차장님 생각은 부동산이 바닥을 찍었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네,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약간 부동산 더 이상 악화되지 못하고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야 중국발 혹시나 뭐 금융위기 같은 게 생기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올해 예상되는 무역수지 흑자만 1조 달러를 넘어설 것 같다라는 기사를 한 달 전에 봤거든요. 1조 달러면 지금 환율로 하더라도 1,300조가 넘는 돈을 무역수지 흑자로 돈을 버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늘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동산 요쪽이 지난번에 이제 헝다 사태도 있긴 했었는데 여기서 뭐 어떤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시킬 만한 그런 거는 아직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1, 2년 사이에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중국 관련 뉴스는 요 정도 하고요. 국내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석 주인님, 일단 전일 국내 시장 먼저 한번 좀 요약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약 1%대 상승을 했고요. 2,44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좀 더 강세 보이면서 1.74% 상승했고 73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11월 FOMC 의사록에서 다수의 의원이 긴축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와 좀 부합했던 점이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전일 하는 금통위도 열렸었는데 25bp 금리 인상에 나섰고 성장 둔화에 대한 언급이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하는 총재의 코멘트 쪽 보면은 자금 시장 관련해서 하는도 필요한 역할을 할 것 적극 대응 시사를 했고요. 이에 따라 위험 선호 심리 재료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20원 넘게 하락 마감하면서 외인 수급에도 좀 긍정적이었고, 거래소 기준 외국인 현물에서 외인이 1270억 원 순매수했고요. 선물 쪽에서는 한 1170억 원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시면 대부분의 업종 모두 강세 보였고요. 반도체, 그리고 은행, 에너지, 화학, 미디어 엔터, 보험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좀 약세를 보였던 업종으로는 자동차나 최근에 강했던 철강도 어제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운송 섹터도 약세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우리가 매달 뭐 한 달에 지금 거의 3번 정도 수출 동향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수출 동향에서 플러스 2자릿수 이상 수출이 나오는 게 그나마 자동차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도 그렇고 자동차 섹터 자체가 약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네. 좀 자동차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철강이 1.9% 정도 빠졌네요. 어제 이제 중요한 그 FMC 회의 의사록 발표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25인가요? 네, 이번에 올리게 돼서 3.25%로 0.25% 인상을 했습니다. 예. 그 0.25% 뭐 컨센서스도 예, 이번에 뭐 베이비 스텝 정도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상대로 나온 건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금리를 지금 총 9번 올렸나요? 지금? 네, 어제까지 해서 총 9번 올렸습니다. 네. 그 9번을 올렸지만 우리가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니 이렇게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나면 지금 미국은 3.75에서 이제 4.0%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12월 13일, 14일 FMC 회의에서 또 50bp를 올리면 뭐 4.5가 되고, 아니 우리나라랑 너무 차이가 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뭐 요 우려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어제 환율도 떨어지고, 네, 그죠? 환율도 떨어지고 외국인이 현물, 선물, 양쪽 다 플러스 매수했네요. 보니까. 네, 현선물 모두 순매수했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양쪽 다 또 매수했네요. 네, 1,200억 원대, 코스피에선 1,270억, 코스닥에선 1,200억 원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차, 정책 금리차 때문에 그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고요. 항상 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뭐 유럽의 지금 주요 국가들,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 뭐 기타 등등의 나라들 보면 금리가 미국의 정책 금리랑 차이 많이 납니다. 차이. 예, 거의 뭐 200bp 차이도 나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도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유가 그 채권을 통해서 매수를 하고, 그 매수가 결국은 통화에 대한, 그 나라 통화에 대한 또 배팅이기도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여기서 더 샀다는 말은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즉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더 절상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하고 그리고 채권에 대한 부분에 매수를 하고 또 지고 있는 이유라고 또 보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제 어땠었나요? 어제 뭐 시총 상위주 모두 강세 보였는데, 뭐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1%에서 2%대 상승을 했고요. 또 2차전지 관련주들도 뭐 머스크가 윤 대통령이랑 인터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이쪽 섹터도 세티가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엔솔 같은 경우 1%대, LG화학 3.8, SDI도 한 2.7%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FOMC 의사로 공개되고 좀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금리에 민감한 엔비디어 이쪽도 좀 강세 보였습니다. 네. 그 뭐 기가 팩토리를 한국에 유치를 좀 해달라 했더니 한국도 아주 가능성 있는 후보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화상 통화 내용 이외에 우리나라 또 이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어제 또 많이 올랐었고요. 엔터나 저쪽 그 인터넷, 네. 예, 카카오, 네이버도 어제 주가가 좋았어요. 네, 모두 콘텐츠나 뭐 게임 이쪽 모두 강세 보였습니다. 네.
게임 쪽은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게임 쪽은 근데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좀 안 좋은 네. 이슈도 있었는데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 폐지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 대표님이 원래 전까지만 해도 상장 폐지 없다라고 했었는데 네. 저희 갑자기 이런 이슈가 나와서 뭐 오늘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요즘에 뭐 게임이나 엔터 이쪽 섹터가 강한데 최근에 뭐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다수 있습니다. 2022년에 인건비 증가에 따른 마진 축소가 있었고 올해 신작 부재로 인해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대형 게임사들의 신작 출시 일정이 다수 잡혀 있어서 외형 성장이 좀 가속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2년에 그 왼쪽 도표 보시면은 신작이 13개 올해 이제 잡혀 있었고 내년에는 26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배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신작 출시로 탑라인이 성장을 하고 게임사의 비용 효율화로 마진도 올해는 15.2%에서 내년에는 18.8%로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웨이지 인플레이션이라고 저희 뭐 IT 쪽, 게임 쪽이나 인건비 상승률이 되게 높았잖아요. 2020년도부터. 그래서 YY 인건비 성장률 추이가 19년도부터 쭉 보면은 19년도에 14.5% 그리고 20년도에 24.1 그리고 16.7 그리고 내년에 이제 5.9%로 인건비가 감소하는 것은 아닌데 그 기울기 자체가 낮아지면서 좀 수익성까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용 관리는 잘 되고 그리고 신작 출시에 따른 탑라인이 성장하면서 매출 이익은 늘어나는 그림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네. 증가를 했었었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 임금 상승률도 있겠지만 사람을 많이 또 네. 이쪽에서 뽑다 보니까 인건비 성장률이 15%, 24%, 17% 굉장히 이제 비용 요소가 많이 늘어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보면서 아니 2018년부터 21년까지 신작 출시가 없었네요 보니까. 없었던 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가지고. 어쩐지. 저는 10총상위 6개사가 이렇게 4년 내내 놀고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2년 올해 13개 내년에 26개 또 신작이 나오고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경기가 침체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방어 섹터 중에 하나가 또 게임이에요. 그죠? 뭐 부모님들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도 아시고 우리 오주임도 게임 어떤 게임 좋아해요? 저는 한 작년까지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전 리그 오브 레전드랑 피파 온라인 했었어요. 그러시군요. 그 게임을 끊는 게 이 담배 끊는 것만큼 좀 힘들잖아요. 그쵸. 네. 네. 그 중에서 둘 중에 뭐가 더 힘든 것 같습니까? 네. 게임은 시간이 없으면 자동으로 끊게 되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흡연 같은 경우는 좀 그거랑은 좀 다르게 네.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좀 네. 피시는 분들은 피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는 시간은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사실. 그렇죠. 네, 많이 걸립니다. 예. 근데 담배 피러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야 뭐 한 5분이면 되니까. 그래서 담배 끊는 게 더 힘들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담배도 요즘 디펜시브 스탁으로 경기 침체의 우려감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강세를 보였었듯이 좀 게임 업종을 최근에 강세를 보면서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방어 성격으로 지금 주식을 사는 건지 아니면 이제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나오는 건지 제가 그게 이제 좀 궁금했거든요. 도표 보시면은 네. 일단 매출액이 18년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감소하지 네. 않고. 그래서 CAGR로 한 13%씩 매년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이익 쪽을 보면은 좀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매출은 늘어나지만 이익이 잘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2020년도에 되게 주가가 좋았잖아요. 게임 관련주들이. 그때 영업이익이 6개에서 합산해서 2조 1천억 원이 나왔는데 그렇네요. 네, 그때 마진도 한 27% 나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 주가가 좋았고 21년도에는 또 이익이 가파르게 좀 감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메타버스 모멘텀으로 하반기에 쭉 올라가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하반기 말부터 좀 줄줄 새면서 올해까지 좀 안 좋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걸 짚어주셨네요. 2020년도 주가 코로나 이후에 반등의 빅7 종목 중에 그 마지막에 G가 게임이었었잖아요. 게임이 그냥 금리가 빠져서 올라간 거였는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어주 성격으로 2020년도에 올라간 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출과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전에 1조 3천억에 비해서 2조 1천억으로 늘어날 만큼 큰 폭 성장을 했었네요. 보니까 OP 마진도 27%, 예, 굉장히 좋았었고 이 OP 마진이 내년에 올해 15%에서 올라갈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예상치는 내년에 18.8%까지 네. 올라가고 매출 그리고 이익 성장 다 있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 쪽을 좀 잠깐 체크를 해보면 저는 그 월드컵 이번에 개막식에서 전국의 그 공연을 보고 네. 지금도 계속 날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그 영상. 아, 네, 영상 봤습니다. 네. 우리 오주님도 춤 잘 출 것 같은데. 최근에 쳐본 적은 없는데 어릴 때는 굉장히 잘 췄다고 네, 들었습니다. 아, 들었다라고 하면 한 뭐 5살 때. 유치원 때. 아, 유치원 때. 네. 예. 우리 오주님도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엔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엔터를 가져온 게 이제 게임이랑 엔터가 어쨌든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얘네는 어쨌든 뭐 JYP 같은 경우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게임이 이제 왔다 갔다 이게 좀 되게 심해서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해서 봤는데 일단 이 도표 보시면은 18년도에는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네. 4개에서 합산으로.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쭉 증가해서 올해 보면은 3조 2천억 원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이익도 매출과 동행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네. 18년도에 순이익이 17억이 나왔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하이브가 순이익에서 적자 폭이 좀 커서 네. 좀 이 허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걸 감안하고 보면은 이익과 매출 모두 계속 잘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 섹터 업종들이 주가 변동성은 크지만 그래도 좀 꾸준하게 우상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해서 좀 관심 있게 봤고요. 전일 엔터 업종 보면은 하이브가 1.4%, JYP 0.8, SME 0.6, YG가 4.7%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네. 다들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 이때 네. 이슈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요. 뭐 그 전부터 금리 올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긴 했었는데 애초에 하이브는 이제 프리미엄 멀티플을 좀 많이 받고 있었잖아요. 네. 다른 엔터 업종 같은 경우 많이 받으면 25배, 28배 받는데 네. 얘는 거의 40배, 50배 받았었기 때문에 좀 그 거품 빠지고 거기에 BTS까지 입대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또 한번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이브는 고점 대비 66%, JYP는 양호하게 6.8%고요. 아, 68%가 아니고 6.8% 빠져 네. 있는 거군요. 네. SM이 14%, 그리고 YG가 41%.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이브나 YG는 좀 그 한 라인업에 좀 네. 되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가 활동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뭐 BTS처럼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고 JYP나 SM은 그래도 라인업이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Q에 해당할 수 있는 이제 복귀 네. 그런 게 이제 잘 되기 때문에 JYP나 SM은 좀 차트만 보더라도 네.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엔터 4사 연간 합산 매출액 추이들랑 이 표를 보니까 CAGR이 20%나 나왔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OP도 평균 23%인가요, 이게? 네. 성장을 했단 말이죠. OP도 영업이익도 23%씩 성장했고 순이익도 45%씩 성장을 했고 OP 마진 추이가 또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 게임 업체는 2020년 27%를 기록한 이후에 2년 만에 15%로 뚝 떨어졌는데 엔터는 보니까 18년, 19년, 20년도에 19년, 20년도에 11% OP 마진을 기록했는데 작년에 14, 올해 15%, 그리고 내후년에는 16%까지 보고 있네요. 네.
이런 부분이 보면 좀 특징적인 것 같고 항상 우리가 투자하는 업종이 글로벌 탑티어인지 아닌지 그게 또 저희는 뭐 중요시 보는데 우리나라 엔터는 글로벌 탑티어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올해 내년 이 엔터 쪽도 좀 주목해 볼 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YG엔터는 오히려 빅뱅 군대 다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활동을 잘 안 하고요. 뭐 누구는 재계약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한 10월달 9월말 이때 복귀를 했었는데 네. 워낙 이 엔터 업종 같은 경우 모멘텀이랑 좀 선반영이 되게 강합니다, 주가가. 네. 그래서 오히려 데뷔하기 전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막상 데뷔하고 나면 그때부터 좀 하락 추세로 가고 또 내년에 재계약 이슈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년에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가 있어요? 네, 내년에 이제 계약 종료고요. 이게 재계약을 하냐 마냐 그거에 따라 이제 주가가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블랙핑크 내년에 계약 종료되면 우리 회사랑 계약을 한번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랑 네이버가 어제 둘 다 3%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거 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빈살만 이슈들로 관련주들 좀 움직이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 전일 3% 상승했고 수요일에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살만인데 국부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카카오가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네. 이에 따라 모회사 카카오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의 최대 주주로 지분 약 70%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는 지금 한 약 10조 원에서 12조 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23년 상장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원래 올 초에 상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워낙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연기가 됐던 것 같고요. 카카오 엔터 측은 IPO를 준비하고 있고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가 대주주이면서 70%를 들고 있는데 네. 이걸 갖다가 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자꾸만 이제 카카오 내에 있는 자회사를 중복 상장시켜 버리니까 네. 카카오 주가가 고점 대비 큰 폭으로 빠졌죠. 제 기억으로 고점이 17만 원대였었는데 지금 5만 7천 원이에요. 그죠? 네, 그나마 이제 반등을 한 게 5만 7천 원인데 상장하는 문제는 굳이 상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제가 이 카카오 방송에서 이제 좀 카카오 경영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벤처 단계에 있었던 기업을 인수를 하거나 보통 이제 카카오 자회사는 M&A로 인수한 게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규모의 기업 가치 한 10조로 이렇게 키워서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상장한 기업의 70%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30%만 정도 유지하고 40%는 매각을 해서 나중에 그걸 카카오 주주에게 환원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 요 얘기만 하시면 돼요. 요 얘기만. 근데 요 얘기 없이 그 다른 기업들도 다 이제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하니까 LG화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LG엔소 지금 82% 들고 있는데 그 82%에서 50% 가까이 팔아가지고 지금 120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팔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LG화학 주주들한테 보상을 하겠다. 요 얘기만 하더라도 LG화학 주가도 지금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가면서 다 보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카카오 경영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솔루션 어제 3.8% 올랐는데 태양광 업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슈 쪽 보면은 하나솔루션 큐셀 부분, 하나 큐셀인데 이유가 1,500만 유로, 하나로 약 200억 원 수준입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차세대 태양광 셀 양산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전일 밝혔고요. 시험 생산 라인을 독일 타라인임에 있는 하나큐셀 글로벌 R&D 센터에 구축해 연구개발에 좀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국내 태양광 업체 수의 예상이 전망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표 보시면은 2022년에 하나솔루션의 그 국가별 매출 빅3입니다. 네. 보면은 미국이 25%, 유럽이 25%, 기타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내년도 보면은 미국이 올해 25에서 52%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요. 그 유럽 쪽이 25%에서 31%로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 비중도 이렇게 커지게 되면 IRA 법안 수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어제 이슈들로 인해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이 어제 외국인 순매수 1등을 차지할 정도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태양광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대체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각국 정부들의 지원이나 이런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가 떨어지면 또 그 효율성, 전력 생산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또다시 이제 유가가 빠지거나 하면 그죠. 천연가스나 석탄, 뭐 기름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그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또 주가가 약세로 바뀌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과 그리고 국내 시장을 한번 살펴보는 특별 프로그램 편성. 편성이 아니죠.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번외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금요일인데요. 예,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